조국 장관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정경심 교수로부터 조작되고 위조됐다라는 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그래픽 좀 주시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구체적으로 그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하고 조작했는지가 조금 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그 문서 위조 과정을 복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2013년도에 아들이 동양대로부터 또 상장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아들이 받은 상장을 스캔한 후에 내용을 삭제한 거예요. 자, 내용을 삭제하고 딸이 표창장을 받게끔 그 내용을 워드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그걸 갖다 오려서 붙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들 표창장에서 잘라낸 총장 이름과 그림 파일, 저 직인 있잖아요. 총장 직인. 그걸 아들이 받았던 상장 거를 또 그대로 오려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딸 표창장에 위조하는데, 조작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걸 프린터로 출력했고, 딸 조 씨는 저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2014년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하고 합격하죠. 근데 현 부위원장님, 저게 만약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치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소장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예. 공소장에는 그냥 임의로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건 아마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공소장을 변경할 사항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직인도 물론 중요한데 이 상장에 보면은 은박으로 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빛의 투과라든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이 일단 좀 그게 실제로 왜냐면 그거는 아마 관리하는 데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원본, 상장 원본 이렇게 있고요. 예. 사실은 아마 저게 그냥 갖다 붙인 거면은 제가 보기에 금방 티가 날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예를 들어 포토샵을 다뤄가지고 엄밀하게 하지 않는다면 티가 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보여준 저에 비하면 이게 그냥 찍은 거하고 갖다 붙인 거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찍은 걸로 보였어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물론 이게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언론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그 위조가 되고 조작되는 과정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네, 영화의 기생충. 기생충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영화죠. 문재인 대통령도 저 영화에 대해서 극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조 부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장 직인도 아들이 받았던 상장에 있는 거를 오려서 그거를 딸 거에 위조하는데 딱 붙여갖고 사용하고 내용도 허위로 작성해서 딱 오려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붙이고 글쎄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기생충 영화 한 장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영화나 드라마가 실제를 못 따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저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서 문서 위조 과정을 복원을 했는데 바로 그 과정이 기생충에 나온 그대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까지 예. 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이 기자들에게 하도 시달리다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습니까? 네.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이 복원 과정과 또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실 그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동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도입한 것은 2017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아니고 2017년 2012년, 13년, 14년 이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인터넷으로 해서 저렇게 프린트했다는 사실 자체만
그 당시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프린트로 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조란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그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조 장관, 당신 후보자였죠? 여당의 한 의원과 좀 이렇게 주고받았던 질의응답, 이게 새삼 주목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사실 이 표창장에 대해서 딸이 봉사활동을 해서 실제로 받은 게 맞다라고 줄곧 주장하면서도 이 원본 제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말도 계속 바뀌어왔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이 지금 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위조가 됐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확인 질문을 민주당 의원이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청문회 당시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자, 조 장관은 당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 처가 그걸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조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데요. 남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예. 당시 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9개의 의혹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9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거기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책임질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조 장관이 직접 어떤 것을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의혹, 아까 한참 얘기했듯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조 장관 가족 중에 공직자는 조 장관뿐이란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물론 사모님인 그 정경심 교수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 조 장관에게 지금 형사 책임이 물어질 가능성이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언론이나 약간 진보적인 언론이나 상당 부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조 장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짧게 듣겠습니다. 현 부위원장 말씀하세요. 간단히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지 신탁 거부만 처벌한다고. 잘못 등록한 경우에는 행정 징계의 대상이지 행정처벌 대상은 아니다는 거고. 결국은 아마 논점이 이제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게 뭐냐. 계속 이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직권남용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되려면 반급공사 수주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 지자체에 대한 수사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자본시장 위장법은, 시장 위반은 허위 공시했다 이 부분보다는 아마 시세 조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건 없는 거죠. 동양대 지금 표창장. 그렇죠. 표창장 부분은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위조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은 부인이 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어떤 책임질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위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만이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우선요.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났죠. 물러난 게 거짓말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 사실을 묻는 데 대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도청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라 도청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게요. 모든 조국 장관이 했던 말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나홀로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리고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것, 이거는 영상으로 전부 다 생중계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앞에서 공언을 한 거거든요. 다 기록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쓰일 텐데 우선 표창장 같은 경우에 조 장관이 영어 봉사 활동을 하고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 자, 동양대 총장의 이거는 주장입니다만 만약에 그 총장의 말대로라면 그대로 옮긴다면 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면서 남편을 바꿔주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했던 대로 위임한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통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어요. 이런 어떤 위조라든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의혹이 아니라면 왜 그런 전화 통화를 했을까? 통화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교체한 직원과의 대화만 하더라도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신탁의 직원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고 한동안 조국 장관과 함께 있었다. 네. 수십 고생이 분간 같이 많다. 있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거짓말입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직원 말씀하신 거죠, 조 부장? 예. 네. 자,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조 장관 말이에요. 조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조스트라다무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편은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위선자이고 부인은 갖가지 방법으로 갖은 범행을 다 저지르고 있고 딸은 거의 사기로 대학과 대학원을 가는 이런 사람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기생충 가족 드라마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의 검찰 소환과 구속, 조국 피의자 전환과 장관 사퇴로 이 드라마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 이제 그만하십시다 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